네, 한밤의 음악여행 성우준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여러분들과 오늘은 멋진 음악인들 만나는 그런 코너입니다. 한밤의 음악회동. 오늘 이제 두 번째 게스트를 바로 이 스튜디오에 모셔놨는데요.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신보 발매된 지 정말 며칠 안 된 정말 핫이슈에 따끈따끈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락밴드 게이트 플라워즈의 네 분 모시고 오늘 한밤의 음악회동 아주 멋진 분위기로 락의 필이 가득한 그런 시간으로 꾸며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네 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예, 오늘 게이트 플라워즈의 한밤의 음악회동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 오셨는데 각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게이트 플라워즈의 드럼을 치고 있는 양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이트 플라워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염승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이트 플라워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박근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유재인입니다. 야, 이렇게 자체 박수까지 쭉 효과음으로 넣어주시고 게이트 플라워즈 사실 처음에 이제 이름을 만들 때요, 저는 참 감탄했던 게 문화라는 그리고 서로 한자는 다르지만 네. 그런 것에 착안해서 만드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논란이나 뭐 멤버들끼리 다른 이견 같은 건 없었나요? 저는 양종훈인데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네. 나머지 멤버들은 이게 사실 취했나봐요. 저희 이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밴드는 결성을 했는데 이름이 필요해서 급조해서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화라는 의미도 뒤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 플라워즈가 뜻이 없었는데 뭔가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문화도 그 한자가 아닌데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알고 의도적으로 했던 건데, 네, 여튼 이견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에 굉장히 어찌 보면은 뭐 약간 심각한 시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시기에 이제 앨범이 딱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 전체의 어떤 주제도 그렇고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상당히 메시지 같은 점에서도 이렇게 뭔가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시기적절한 뭐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뜻들이 담겨 있는지 좀 쭉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시기가 적절한 거는 저희가 의도는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앨범 낼 시점이 사실은 조금 늦춰지기도 했어요. 이제 어쨌든 저희들의 직업이 음악을 만들고 또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할 일인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심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런 적절한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저희 작업하는 방식은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요즘 많은 밴드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잼을 한다 그러잖아요. 즉흥 연주를 해서 이제 앨범에 들어갈 어떤 곡들의 테마라기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다듬으면서 나름 뭐랄까 좀 유기적이고 좀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각자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기를 원할 때는 또 그걸 또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앨범도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저희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이 이제 즉흥 연주를 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 이번 앨범은 근데 이제 1번 곡 방금 들으셨던 저라는 곡은 이제 제가 어떻게 그 기타 리프나 테마 그 기반이 된 연주를 하고 가사와 멜로디를 썼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저희 그 보컬 형이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담당하고 각자 파트에 맞게 연주를 해서 만들어 왔었죠. 네. 예, 사실 아까도 잠깐 이제 저라는 곡을 잠깐 이제 들어봤어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되겠지만 박근홍 씨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확실히 앨범에서 이렇게 딱 생각하는 카피라든지 주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늙은 뱀이라는 EP의 주제.
그 얘기는 저희 기타리스트 승식 씨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패스하시네요. 이제 제가 정확히 몰라서. 예, 그럼 승식 씨가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하필 그 노래 제가 가사를 써가지고 멜로디 가사를 만들었는데, 늙은 뱀이란 타이틀은 사실 앨범의 그냥 제목일 뿐이고, 실제 그 저라는 곡하고 또 리비너 라인 이제 앞으로 들으실 곡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곡들이고요. 늙은 뱀이라는 이미지가 뱀이라는 어떤 동물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좀 영민하고 예민하고 좀 교활하고 하지만 늙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저희 베이시스트 유재인의 말을 빌리면 껍질만 남았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빠진 하지만 옛 것에 구태한 그 뭔가 옛 시절의 그런 영광을 좀 기대하고 바라고 그걸 놓지 않고 있는데 이미 너희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저 땅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사라져야 할. 그러니까 모든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모든 이제 변화해야 할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고 또 이 시대를 다시 또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되게 거창하긴 한데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늙은 뱀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주는 강렬함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번 EP에 사실 처음 EP는 그냥 셀프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냥 게이트 플라워즈의 게이트 플라워즈 EP였는데 이번에 특별히 한번 앨범의 EP의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입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새 EP에는 어떤 곡들이 담겼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잠깐 대화는 멈추고 저라는 곡 먼저 골라주셨으니까 이 곡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게이트 플라워즈가 첫 번째로 골라주신 곡이었어요. 늙은 뱀 EP 중에서 저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그루브한 그런 리듬감과 아주 인상적인 기타 리프랄까요? 저는 그냥 약간 좀 복고적인 그런 여러 외국의 곡도 생각나고 굉장히 세련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곡을 만들면서 아니면 녹음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네, 저는 딱 기타 녹음된 톤을 듣고선 염승식의 최고의 톤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염승식의 최고의 톤. 승식 씨는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저는 저라는 곡의 리프가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한 리프가 아니까 소리 자체가 요즘 기타 치는 분들이 많이 안 쓰는 어떤 톤, 그 색깔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런 그냥 너무 묵직하지도 않고 시원시원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자기타 소리, 그냥 일렉기타, 락기타 소리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좀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찰랑거릴 수도 있고 하지만 좀 힘있게 나가는 소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소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시간이 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정말 그 정석의 어떤 소리를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냥 잘 나온 것 같고 거기에 맞물리는 또 그 드럼 소리도 저는 되게 좋거든요. 이번 앨범에서. 네. 대략 이제 요즘에 주변인들이라든지 이제 음악 관계자들이 얘기할 때 홍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700-800팀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통 그렇게들 이제 계산이나 말들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글쎄 700-800팀까지 되려면 이제 대단히 이제 아마추어적인 밴드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 게이트 플라워즈 같은 사운드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팀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돋보이는 게이트 플라워즈의 어떤 특징이자 어떤 존재감 같은 게 확실하게 사운드에서 드러나고 특히나 이제 다른 밴드들하고 비교할 때 이제 네 분의 어떤 합일, 굉장히 어떤 호흡이 잘 맞는 어떤 리듬을 리듬대로 그리고 근홍 씨의 아주 개성 강한 보컬 거기에 아주 종횡무진 누비는 승식 씨의 어떤 기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이트 플라워즈의 특징. 그러니까 현대적인 밴드지만 굉장히 복고와 현대가 잘 맞물려서 어우러지는 그리고 또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음악적인 어떤 이해감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게이트 플라워즈를 칭찬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번에도 EP 내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어떤 그 코멘트들이 달린 거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일관적인 그 호평, 그래서 사실 코멘트 써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저주를 퍼붓거나 악평을 쓰는 사람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논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번에도 이제 이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음악, 그리고 또 좋은 주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거나 어떤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근홍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또 늘 예전에 출판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영역까지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요즘 오히려 SNS나 이런 다른 분들 어떤 또 다른 뮤지션들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얄팍했구나 그런 걸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가사를 좀 다양하게 쓰는 스타일은 못 돼서요.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원하는 가사 그걸 계속 일관되게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좀 되려 제가 좀 관심사가 굉장히 좁고 또 가사 쓰는 어떤 주제들도 굉장히 좁고 단어도 보면은 같은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냥 노래 부를 때 입에 잘 붙는 단어들 그런 걸 습관적으로 많이 쓴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반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는 이제 근홍 씨 덕분에 저는 SNS에서 굉장히 좀 한번 재밌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F모 SNS에 올리신 노이즈 가든 이벤트 당첨이 되셔서 공연에 가실 수 있는데 또 한 군데서 또 당첨되는 비결이 있나요? 그러기가 굉장히 드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로또를 해도 제가 번호가 하나가 안 맞거든요. 로또 같은 걸 하면은. 근데 이번에 어떻게 평생 쓸 운을 다 쓴 것 같습니다. 4장을 정말 받고 그래서 2장은 다른 분 양도를 해드렸는데요. 좀 또 그날이 근데 또 재밌게 저희 또 쇼케이스 하는 날이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 보고도 제가 굉장히 즐겁긴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하시다가 노이즈 가든 공연 보러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멘트를 하셔야 되질 않냐.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오늘 좀 늦게 뒤풀이 참석을 했는데요. 공연은 못 보고. 좀 하여튼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글쎄 밴드 자체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실 게이트 플라워즈와 연관관계는 탑밴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게 이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제 심사로 이제 참여하면서 게이트 플라워즈 같은 이런 완벽한 프로팀이 참가해도 됩니까? 제가 사실 의문을 던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근홍 씨가 올린 글 등등 보면서 이제 약간 이제 수긍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의 게이트 플라워즈를 보자면은 이제 굉장히 상위권까지 가면서 이제 화제의 그룹이 됐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셨고 응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결국은 지금의 이제 레이블 대표라고 할까요? 대단 이제 선배님이시죠. 선배님도 그렇게 인연이 돼갖고 지금의 어떤 관계가 맺어진 것 같고 게이트 플라워즈 각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탑밴드는 그러니까 게이트 플라워즈 탑밴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냥 밴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그냥 원동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헬로루키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계기가 있었을 때마다 저희가 좀 이렇게 하면서 힘이 빠질 때쯤 그런 계기가 생기고 힘이 빠질 때쯤 그런 계기들이 생겼었는데 그때 탑밴드 때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 사람들 힘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올 때 그냥 그런 계기가 그냥 있었고 그 계기가 좀 탑밴드는 약간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염승식 씨 생각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제인이가 얘기 잘해줬는데 헬로루키나 그 이후에 레이블 계약이나 당시 이제 루비살롱
한국 대중음악. 그 이후에 또 한국 대중음악상 같은 이제 사건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의기투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한국 대중음악상을 이관왕이나 하고 나서 보니까 저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홍대 쪽 그 리스너들, 청취자분들에게 팬분들, 음악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필이 많이 못 됐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어서 그 탑밴드라는 전국구적인 어떤 저희가 엄청나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어떤 전국의 그 락 부심, 락에 대한 자부심 있는 분들께서 이제 다시 저희 음악을 찾아 들으시고 그게 좀 약발이 오래 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저희가 신대철 대표님하고 계약까지 이제 해서 지금 소속돼 있으면서 또 좋은 앨범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마련되어서 지금까지는 잘 뭐 앨범 내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뭐 더 말씀하실 멤버들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지금 네. 안 그래도 저희 염승식 씨께서 신대철 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네. 또 신대철 대표는 글쎄요, 뭐 그게 모든 음악인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한 뭐 그런 길이긴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쭉 불만으로 갖고 계셨던 음반의 불공정한 어떤 배분 문제 그리고 어떤 뭐 그런 수익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네.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뭐 많이 그 같이 동참하거나 아니면 뭐 도움이나 뭐 그런 요즘에 또 일들이 있는가요? 회사에서? 그게 일단은 그 저희 신대철 대표님께서 그 일로 너무 바쁘셔서 저희를 보실 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때 뭐 저기 국회 그 세미나도 다녀왔었거든요. 이제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저도 이제 뭐 제가 도와드릴 거나 또 어쨌든 음악인들을 위한 어떤 일을 만들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표님, 예, 대철 형님께서 이제 저희 이렇게 놔두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음악하기 좋은 상황이 오히려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아주마 또 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시니까 저희가 작업할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작업했고, 또 결과물도 다 같이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일부 평가나 이번 EP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에 의하면은 예전의 사운드에 비해서는 약간의 전반적인 이제 뭐 폭발력이라든지 파괴력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좋아지고 뭐 이런 평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좀 변화시킨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 이번에 믹싱할 때 시간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전에 1집 작업했을 때 그 곡 분량 자체는 되게 많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믹싱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좀 전보다는 그러니까 드럼도 새로운 걸 구입해서 좀 더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고 그래서 드럼적인 부분에서 리듬적인 부분에서 조금 전 앨범보다는 조금 그 드럼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 자체가 사실 좀 외국 밴드처럼 들리는 그런 음반처럼 들리는 소리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만졌고요, 리듬 쪽은.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도 제가 한참 뒤에서 가서 들어가 봤는데, 소리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이 염승식 군이 얘기를 해야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다른 매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기타 연주는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오히려 단순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솔로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정돈을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그 후반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타를 녹음해서 그 녹음을 이제 가공 혹은 이제 정돈할 때 좀 그러니까 녹음 자체는 되게 강하게 녹음을 했어요. 소리 같은 것도 더 세게 혹은 더 진짜 락 음악스럽게 해놨는데 이제 후반 작업으로 이렇게 장치들을 해놔서 일반 그냥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부감 없이 들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락 음악을 좋아하거나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뭔가 세련된데 여기 어떤 그 락적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좀 강하거나 좀 진득한 그런 소리들이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게, 뭐,
어느 정도는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왔고 연주도 뭐 그렇게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냥 음악에 잘 어울리게 잘 정돈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죄송합니다. 보통 앨범이 나온 저희 전에 앨범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벌써 지금 경험상 지금 3번째 앨범을 냈는데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저희들 귀에서도 좀 익숙한 부분도 있고 뭐 전에 앨범 이렇게 시도해봤더니 좀 별로더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EP 나온 앨범은 저희 멤버들이 좀 거의 만족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곡 이제 들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Live in a Lie라는 곡, 그러니까 EP 수록 두 번째 곡 골라주셨는데, 이 곡을 짧게 누가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제가 가사를 쓴 노래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뭔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거기에 아니라고 저항하느니, 그냥 나도 맞다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Live in a Lie 해서, 거짓 속의 삶.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바로 방금 박근홍 씨가 설명해 주신 Live in a Lie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데이트 플라워즈가 두 번째로 골라주신 EP 늙은 뱀 중에서요, Live in a Lie라는 곡, 바로 박근홍 씨의 설명 뒤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잘 됐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완만하면서도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그런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곡이었습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이 지금 이제 채 2주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방송 시점이 이제 보면은.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글쎄,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현상은 처음이어서 저도 매일 밤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이제 시점까지 가는데 늘 오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스타트 라인 끊어놓으시고 내가 1등만 하면서 경쟁도 하시고 그 평론가들이 밑에 다시 댓글 다루시면서 서로 대화하시고 또 뭐 SNS에서는 한 200개로 이제 대화방 서로 대화를 방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뮤지션들이 또 놀러 오시고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뮤지션들이 처음 이제 뭐 라디오 게시판에 회원 가입을 했다고 뭐 해주면서 실명으로 이제 이름이 뜨거나 뭐 기자분들도 놀러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게시판 안에서 또 음악을 배우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또 어떤 대화를 하냐 이런 재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락 음악을 하시지만 굉장히 개인 취향은 다 다를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염승식 씨 같은 경우에는 조이엄이라는 이름으로 어쿠스틱 하면서도 상당히 모던한 뭐 다른 음악성을 또 표출하고 있는데 한밤의 음악 여행이 추구하는 어떤 방송의 모토랄까 이런 것들이 뭐 일반 청취자들도 밤에 좋은 음악 들을 수 있는 심야 방송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음악을 듣는 매니아들도 들을 수 있는 요즘에 이제 심야에 그런 방송이 없어졌잖아요. 네. 각자 이제 평소에 음악도 많이 듣고 이제 모니터도 하시고 할 테니까 각자 취향이라든지 저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뭐 좋은 뮤지션이나 음반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각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드럼의 양중훈입니다. 추천을 해드릴 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락 음악도 많이 듣긴 했지만 평소에 뭐 R&B나 힙합이나 이쪽도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락 음반보다는 최근에 루츠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앨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디시 앨범도 최근에 나온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네. 찾아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루츠 참 좋죠. 네. 예, 뭐 다른 멤버들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요즘에 이제 신보들 혹은 최신 유행하는 뭐 음악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약간 잡다하게 듣는 형식이어서. 근데 지금 딱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앨범은 예전에 웨더 리포트, 네, 그 조자비노라고 자코 페스토리어스 있던 그 웨더 리포트 앨범 중에서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 8:30라고 8시 반 라이브 앨범이 갑자기 머리에 딱 떠오르네요. 그 연주도 정말 좋고 이렇게 너무 난해한 부분도 아니고 그 소위 그 퓨전 앨범 70년대 퓨전 앨범들 중에 하나 밴드들 중에 하나 그 명반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채롭거나 다양한 연주. 그렇죠. 소위 이제 재즈락 퓨전이라는 재즈락 새로운 퓨전, 어떤 네네. 그 락과 재즈의 접목을 이루는 정말 대단한 명그룹이자 명반이니까. 네네. 그 외에 어떤 뭐 약간 어쿠스틱하거나 뭐 이런 장르에도 요즘엔 또 이렇게 특별히 모니터하는 건 없나요? 요즘 어쿠스틱이 사실 근데 좀 국내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다운 어쿠스틱 음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팝적인 어쿠스틱 느낌이 전부여서 지금 제가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저희가 얼마 있다가 좀 어쩌면 어쿠스틱 곡들을 녹음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나오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지. 저희 이미 선 영업하고 갑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네. 주인 씨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얼마 전부터 불어온 LP 붐에 편승해서 LP를 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고 유재하 씨의 그 새로 LP 를 발매된 거 직접 구입하셨어요? 그건 너무 비싸서 안 가고 그렇죠. 중고 매장을 주로 이용하고요. 거기서 하여튼 가게가 2개 붙어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 싼 데로 가가지고 구입해서 듣는데 좋은 느낌입니다. 네, 근홍 씨 취향도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락을 많이 듣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원래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메탈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은 그 젠트라는 장르 쪽을 되게 많이 들어서 페리퍼리나 애니멀 레즈 리더스 같은 밴드들 그리고 어쿠스틱이라고 하시니까 마침 오면서 제가 그 맥컬리 쉔커 그룹의 예전에 언플러그드 앨범을 들었는데요. 애니타임 등등 뭐 이런 네. 거 들어있었던. 앞에 MSG를 조미료를 외치는. 근데 로빈 맥컬리가 진짜 노래를 정말 너무나 잘했구나. 와 정말 클라우스 마이너랑 디오를 합쳐놓은 듯한 그 목소리가. 그게 예전에는 제가 사실 기자 시절에 자주 만나기도 했었는데 종로에서 뭐 어쿠스틱 라이브 할 때도 마이클 쉔커하고 그렇죠. 맥컬이 같이 만나기도 했었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 오랜만에 그 말씀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긴 나네요. 네. 그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음악들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12시 넘어서 잠이 안 오실 때 지금 박근홍 씨도 뭐 프로그레시브 락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밤의 음악 여행은 제가 뭐 살뜰하게 골라서 프로그레시브 락도 많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그 그룹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선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의 취향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EP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뭐 본격적인 뭐 방송 활동이나 이제 홍보 활동 이제 콘서트 뭐 이런 계획들 쭉 있을 텐데요. 뭐 그런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올해 뭐 페스티벌 뭐 지금 조금 뭐 여러 페스티벌이 취소돼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올해 이제 EP 나오고 나서의 어떤 중요한 활동 계획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저 일단 6월 1일에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에 그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에서 저희 무대가 있고요. 그 일요일 한 5시 반 정도에 이제 메인 무대에서 이제 공연 준비하고 있고 6월, 7월 일단 단공도 준비하고 있고 아직 뭐 날짜가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뭐 조만간 단공도 할 예정이고 큰 건 일단 이제 6월 1일. 그 6월에도 좀 중요한 공연들 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그 홈페이지 오시면 네, 정보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일단 좋은 공연들을 저희 어쨌든 앨범을 2년 만에 낸 것이고 정식 앨범 뭐 정규 앨범은 아니지만 5곡 알차게 저희가 준비했고 해서 중요한 공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많이 보러 오실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실 수 있게 해서 지방 공연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 전체 다 이렇게 뭐 도시마다 다 다닐 수 있을진 모르겠고요. 하여튼 스케줄을 잘 짜고 있고 조정하고 있어서 최대한 많은 라이브 공연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페스티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관계자별 들으시면 저희는 언제나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잡아가시면 되고요. 좀 조율 중에 있고 한데 네, 하여튼 큰 공연, 작은 공연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텔레비전 라이브 방송 등등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뭐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한밤의 음악 여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여러분들 음악에 대한 얘기 좀 진지하게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밴드다 보니까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뭐 한 곡 남겨두고는 있습니다. 이제 앨범의 뭐 타이틀곡이라고 볼 수 있는 늙은 뱀 이제 마지막 곡으로 골라주시긴 했는데 한밤의 음악 여행에 대해서 좀 응원의 한마디 뭐 구호라도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큰 힘이 날 것 같은데 힘을 좀 주시죠. 저희가 음악은 합이 잘 맞는데 이런 구호나 이렇게 소개하는 게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사실 저희 앞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라고 그러셔가지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려고 해도 그것도 이제 안 맞았는데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지난주에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던 진짜 처음 뵀을 때 연예인 보는 약간 그런 성함만 들어도 다 진짜 음악 좋아하는 특히 락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저희 성우진 형님 코너 이렇게 시작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좋은 음악 많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밴드가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마지막은 이제 늙은 뱀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 보내드려야겠는데 늙은 뱀 뭐 소개도 마지막에 좀 해주시죠. 네, 늙은 뱀은 이제 저희 EP의 어떤 제목이고요. 네, 어떤 게이트 플라워즈가 갖고 있는 강함과 또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저희 입장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사를 만든 이번 게이트 플라워즈 앨범 중에서 가장 묵직하고 가장 어쩌면 좀 강렬한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밤의 음악회동 게이트 플라워즈하고 아주 지금 신보 나온 딱 시점에 맞춰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앨범 나올 때 또 뵙긴 하겠지만 오늘 뭐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시고요. 마지막 곡 늙은 뱀 듣겠습니다.